김춘삼 씨의 경우 과학 유튜버인 리뷰영희의 채널 영상의 스크립트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심지어 썸네일까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한 점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김춘삼 씨의 행위는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소송법상 침해죄로도 갈 수가 있는데 요거 전과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과 1범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상특허 서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춘삼 씨의 저작권 침해 이슈와 전 심사임당 채널의 오너였던 주홍규 대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춘삼 씨의 경우 과학 유튜버인 리뷰영희의 채널 영상의 스크립트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심지어 썸네일까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한 점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주홍규 대표 채널에 나와서 자신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논문을 연구하고 업로드한 다른 과학 유튜버들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자백하는 듯한 말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춘삼 씨의 행위는 단순히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 저작권 분쟁을 이렇게 걸더라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저작권 유사범위 침해로 판단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 범위가 인정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우선 일단 가능하고요. 주홍규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에 나와서 타인의 유튜버를 고의로 베꼈다라는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바로 형사소송에 들어가도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로 뭐 7년 이하의 징역을 진짜 사시는 분이라든지 뭐 1억까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초범 정도 수준이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벌금은 주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100만 원 언더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사안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괘씸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조금 더 세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슈는 이 벌금형이 책정되면 요거 전과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과 1범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주민등록번호에 이 빨간 줄 끊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 빨간 줄 끊기면 취업도 안 되고 인생 끝나는 거다 이런 느낌의 어떤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형사 벌금을 받으면 빨간 줄 끊긴 거랑 똑같은 전과가 있는 거고, 다음번에 비슷한 행위가 또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괘씸죄로 좀 이렇게 맞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실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쉴드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쉴드가 풀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김춘삼 씨가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느냐일 겁니다. 김춘삼 씨는 주홍규 대표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이라고 하는데, 주홍규 대표가 강의 중에 수강생들에게 유명 영상의 썸네일을 참고하고 이와 유사하게 제작하라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홍규 대표에게 어떤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 사건에 대해서 주홍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서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러한 케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어떤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 어떤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조했다 또는 뭐 아니면 사주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의 어떤 조회수나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썸네일을 잘 만드는 부분이 되게 실제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썸네일 같은 부분은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저런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 클릭을 더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베껴서 뭐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 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의적으로는 조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방조죄까지 연결을 해서 보기에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100% 될 걸 예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현수원 대표님께서 그 저작권 수익성도 뭐 창출 안 되는데 무슨 저작권이 있어요? 그냥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의 권리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뭐 손해배상액이 수익이 안 나는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배상받을 액이 거의 없거나 작다. 이거는 맞는 팩트지만은 공격을 걸었을 때 이걸 못 쓰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계속 쓰는 부분에 있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을 그대로 했을 때 경고장이 다 날아오거나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내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리지 않고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차피 형사 처벌로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안 당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리뷰영이 채널도 공격을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논문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정보를 끌어오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사실 그것 또한 컨텐츠를 가지고 온 거로 보면은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의견들이 있던데, 저작권법상 그 기존의 1차 저작물 A라는 어떤 누군가가 창작을 했을 때 그 A를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 가공을 하면 2차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또 저작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영이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 그 부분에 충분히 저작권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다른 사람이 뭔가 잘 이렇게 글로 정리해 놓은 부분을 마치 자기 의견인 양 너무 좀 이렇게 차용해서 굉장히 긴 어떤 16마디 이상의 어떤 문장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처를 적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보호 대상이 뭐냐면 이 어떤 표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라고 했을 때 그 순서대로 쭉 가는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가하 나파 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꺾으면 원칙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큰 맥락에서 어떤 A 문단 큰 문단, B 문단 큰 문단, C 문단이 큰 문단이 있는데 그거의 순서를 좀 바꾼 정도 수준의 이런 부분은 유사 범위 내에서는 다 침해로 충분히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작권이라는 게 어떤 하나가 통째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부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짜리 음악에서도 한 20초만 따와가지고 이거를 써도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순서를 좀 바꾸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걸 거의 가지고 온 게 맞다면 저작권 침해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뭐 유튜브만으로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식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어떤 강의를 판매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쓰고 싶은 돈은 많은데 이제 수입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서 뭔가 부업으로 사이드를 하고 싶은 어떤 그 니즈를 가진 수요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굉장히 많아진 수요자들을 딱 대상으로 유튜브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강의를 파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 수에 맞춰서 또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에게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수강생들에게 빨리빨리 피드백, 쉽게 말해서 성과가 금방금방 나는 수험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잘 나는, 쉽게 말해서 이미 검증된 영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고 이렇게 추격을 해야 사실 금방금방 조회수가 오르고 영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이번 계기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사건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 컨텐츠를 그대로 스크립트를 따라하거나 이런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분들 또는 뭐 시청자분들 간에 요렇게 하는 거는 선을 넘은 거다, 이런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법안으로만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저작권 침해 조금 괘씸하지만은 침해로 보기 어려운 포인트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법안도
이런 사회적 합의를 또 반영해서 좀 우리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